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발이 간 건강에 대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의학적 진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증상이 있으시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발은 참 멀리 있지 않습니까?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순환 문제가 있으면 발에서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발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아리에 생기는 작은 점들입니다. 혹시 종아리를 보셨을 때 빨갛거나 갈색의 작은 점들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조금 반짝반짝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종아리 아래쪽에 나타난다면 이것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당뇨병이나 다른 질환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간에 문제가 있을 때도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심장은 피를 발끝까지 보내야 하고 그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긴 여정에서 간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가장 먼 곳인 발과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미줄 같은 혈관, 거미정맥이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간경화, 즉 간경변증이 있는 분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몸에 과도하게 쌓이게 됩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맥류나 거미줄처럼 보이는 혈관들이 다리에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발 뒤꿈치가 갈라지는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 뒤꿈치가 갈라지는 것을 단순히 건조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이 비타민 B3 부족이나 오메가-3 지방산 부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 간과 관련이 있을까요? 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담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담즙이 있어야 지방산을 흡수할 수 있고 비타민 A, 비타민 E 같은 지용성 비타민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영양소들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피부 문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발이 가렵거나 뜨거운 증상입니다. 발바닥이 간지럽다면 이것은 간에 체액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이 막혀 있고 담즙이 역류하면서 히스타민이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발이 뜨겁게 느껴지는 것도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로만 생각하시는데 간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발에서 나는 안 좋은 냄새입니다. 이것은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요. 발 냄새가 유독 심하다면 간이 제대로 해독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독소들이 피부를 통해 배출되면서 냄새가 나게 됩니다. 보통 간이 안 좋으면 신장이나 대장도 함께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나쁘면 다른 것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부종, 특히 누르면 자국이 남는 부종입니다.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만약 손가락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고 한참 후에야 사라진다면 이것은 체액이 역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부종은 간 문제의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발톱 무좀입니다.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곰팡이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몸 밖에서는 곰팡이와 효모균의 과다 증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듬, 건선, 발톱 무좀 같은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발톱 밑 부분이 하얗게 변하고 발톱 아래쪽에 초승달 모양이 사라지는 것도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덟 번째, 발바닥 통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바닥이 아프면 족저근막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족저근막염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간 문제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간을 나쁘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에는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 특히 액상과당입니다. 요즘 많은 음식에 들어가 있는 액상과당은 간에 아주 해롭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통조림 같은 가열 처리된 식품만 먹고 신선한 생식을 전혀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효소와 항산화제가 풍부한 채소를 먹지 않고 정크푸드만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이것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다섯 번째는 의외로 과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이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질소, 노폐물이 쌓이면서 간과 신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간이나 신장에 손상이 있다면 단백질을 조금 줄이고 채소를 더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간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건강한 키토제닉 식단과 간헐적 단식을 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토제닉 식단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좋은 지방과 적당한 단백질 그리고 충분한 채소를 드시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간이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간의 회복과 재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발은 우리 몸의 건강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특히 간 건강과 관련해서는 많은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이 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간을 유지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